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재산보험 첫 시간인데 일단 전체적으로 재산보험 하면은 많이 어려워하세요. 그래서 오늘 첫 시간이니까 전체적으로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고 뭐 공부해야 되나 그걸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 이제 재산보험이 어려운 게 솔직히 뒤에 가서 후유장애하고 실손보험 어렵거든요. 그것 때문에 어려운데 앞에는 답이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시간을 투자하면 투자할수록 점수가 많이 나와야 되잖아요. 앞부분. 예를 들어서 우리 표준보험 약관에서 앞에 있잖아요. 재산보험의 정의, 무슨 운전자보험, 뭐 특징 있잖아요. 그게 한 이 정도 되면, 이 정도라고 이렇게 볼게요. 이렇게 되면 실적으로 이렇게 요게 후유장애, 요거 실손 이렇게 표현을 해버릴게요. 이렇게. 이만큼. 요거 뭘까요? 간병보험. 거의 안 할 거예요. 시험에 안 나와요. 여태까지. 몇 년 됐어요. 안 나온 지. 이거 좀 이따가 요 간병 써놔야지. 간병. 이 표준보험 약간 앞에 보면 뭐냐면 전에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교재 한번 보시면 보험금 절차에만 한 11조 여기 보면은 뭐 30일 안에 줘야 되는데 예외사항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쓰시오. 그게 한 100%가 그 정도 나왔어요. 그게 얘가 한 30점, 30점 잡으면 뭐 20점에서 30점 이렇게 거의 5, 60점이야 얘네들이. 그럼 여기서 나오는 게 한 10점 정도. 그럼 이게 40점이잖아요. 얘가 한 이렇게 나와 이렇게. 지금은 이게 무슨 얘기냐? 옛날에는 이렇게. 그냥 뭔가요? 몇 프로인가요? 청약 철회를 하면은 뭐 며칠 안에 뭐 해준다. 청약 철회를 금지 안 되는 거 예외 그런 거 쓰시오. 그런 게 나왔는데 요즘 그렇게 안 나오고 그런 건 20점뿐이 안 나와요. 나오긴 나오는데 대부분 요거는 20점에서 30점 뭐 나오냐? 응용하는 걸 나와요. 예를 들어서 이제 작년, 재작년에 한번 봐보세요. 고지의무 배웠어요. 고지의무 하면 1할 3채 해가지고 나중에 할 거예요. 1할 3채 하고 그죠? 3, 5, 7, 30 해가지고 그 안에 얘기를 해라 막 그럴 거 할 건데 전에는 그거에 대해서 했어요. 며칠 뭐 그거 했는데 요즘은 사례를 줘요. 여기다 무슨 A가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있어. A가 검진을 받았는데 암 진단은 아직 안 받았어요. 근데 의사가 추가 검사를 하래. 근데 몇 월 며칠에 추가 검사 하라 했는데 몇 월 며칠에 추가 검사 결과가 나왔어요. 근데 나왔는데 조직 검사한 의사가 진단을 내리고 주치의원한테 보냈대요. 이랬을 때 그 날짜를 보면서 언제까지 얘기해야 되고 추가 검사할 때 얘기해요 말아요. 그거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그래서 처음에 그 문제 나오면 사람들이 나 안 배웠는데 근데 다 배운 거예요 우리가. 논점은 언제 고지의무 언제 얘기하라 그랬죠. 이렇게 보면 간단하게 이렇게 보이시나요? 체결 전에 하는 게 고지의무, 체결 후에 하는 게 통지의무라고 그랬잖아요. 이 고지의무는 언제까지? 요때 만약에 1월 1일 날 보험을 드는데 12월 31일 날 원장이 뭐 추가 진단 받으세요. 추가 검사 하세요. 그거 얘기해요? 안 해요?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추가 진단 받는데 검사가 여기 나왔어요. 그러면 고지의무 위반이 아니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 응용하는 게 요새는 20점에서 30점 점점 늘어요. 그래서 전에는 강의를 어떻게 되냐면 예를 들어 오늘 할 거 재산보험의 정의해서 상해 질병, 간병이다. 그래서 이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아는 이거 배운 건데 안 배운 것처럼 느껴지는 거 응용 문제다. 그런 것들 못 푸시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어떻게 할 거냐. 이것들 다 일일이 얘기를 하고 응용해서 이렇게 나올 거다라고 말씀할 거예요. 말씀을 드릴 건데 그러다 보니 강의가 좀 길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올해 강의를 원래 제가 20강을 안 넘겨요. 넘기면 뭐예요? 어차피 시험에 나올 것만 탁 해서 빨리빨리 가는 게 나은데 올해는 좀 이렇게 길게 얘기하다 보니까 한번 넘길 것 같아요. 가능한 한 최대한 짧게 하려고 했는데 어쩔 수 없죠. 계획서는 30강의를 해놨는데 거기까지는 안 갈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됐죠. 그래서 공부는 제가 이제 어차피 제가 시킨 것만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할 거고 강의를 할 거고 이거는 후유장애는 어쩔 수 없어요. 주는 문제예요. 솔직히. 시간을 투자하면 투자할수록
퍼펙트하게 다 맞을 수 있어요. 한 20점에서 30점이 나오는데 간단하고도 이 책에 나오는 거 그대로 나와요. 응용하는 것도 없고 심뚱약 해서 이게 몇 프로냐? 20%다. 다리가 뭐 골절이 났는데 후유장애 뭐 각도가 뚜렷한 장이 났다. 몇 프로냐? 뭐 이런 것들뿐이 안 나와요. 얘는 시간을 투자하면 투자할수록 점수가 나와요. 얘는. 그리고 제가 많이 봐서 그런지 모르는데 저는 눈에 익잖아요. 하도 보니까 이렇게 딱 보면 나오는데 처음 하시는 분들은 여기 지급률이 있어요. 이렇게 뭐 두 눈이 멀었을 때 몇 프로, 한 눈이 멀었을 때 몇 프로, 0.02, 뭐 0.06 막 그런 게 나와요. 나중에 다 배울 거예요. 2, 6, 12 해가지고 이렇게 배울 거. 그러니까 나중에 그거 했을 때 하도 보니까 하는데 여러분들은 처음 하니까 이게 너무 힘들어요. 13개의 부위를 다 외워야 돼요. 어쩔 수 없어. 외워야 돼. 그러니까 막 힘들어 하는데 저랑 같이 요령이 있거든요. 이것도 무조건 그냥 깜지 쓰고 막 이렇게 외우는 게 아니고 이것도 이제 체계적으로 왜 이렇게 나오고 왜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알면은 외우기 편하고 그리고 하나만 딱 외워놓잖아요. 그럼 딴 거에서 조금만 변형만 하면 돼요. 나중에 그때 가서 말씀드리고 요놈의 실손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23년이에요. 작년 강의하면서 저만 그렇게 강의를 했어요. 24년 시험에는 4세대만 나올 거다. 공부하세요. 이거만. 왜냐 너무 어려워하세요. 이거를. 실손을 여기까지 됐잖아요. 후유장이 됐잖아요. 설명회가 돼버렸네 오늘. 그냥 전체적으로 한번 편하게 첫 시간이니까. 실손보험이 이렇게 있어요. 계속 바뀌었어요. 뭐 99년, 2003년 해가지고 쭉 바뀌었는데 그래가지고 재작년에 4세대, 3세대, 4세대 실손으로 바뀐 거예요. 근데 여태까지 강의를 어떻게 했냐면 이거 공부하고 이거 공부하고 이거 공부하고 비교하고 하는데 비교가 돼요? 뭐가 딱 중심이 잡히면 이거랑 비교하면 되는데 얘가 3일이었나? 얘가 이틀이었나? 계속 헷갈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어렵다는 거예요. 실손이. 중심만 딱 잡히면 되는데 그래 놓고 시험은 3세대도 나오고 4세대도 나오고 얘 비만 있거든. 비만은 얘는 준다 했다가 얘는 또 안 주는데 면책했다가 헷갈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실손이 어렵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24년 시험에는 이거 공부하지 마세요. 이렇게 했어요. 기본 강의 때. 물론 강의는 했어요. 근데 시험 보기 한두 달 전에 이제 디테일하게 들어가잖아요. 할 때 모의고사 할 때 4세대만 공부하세요. 저를 믿고. 그리고 시험에 나올 거 몇 개 찍어줬어요. 본인 부담금이 있어요. 예, 건강보험에서 하는 본인 부담금 상한제라고 있거든요. 그거 나올 거예요. 그게 서술로 안 나오면 문제로 나올 거예요. 그것만 보시고 딴 거 나오면 어떻게 찍어야지. 예, 이렇게 얘기했어요. 진짜로. 한번 보세요. 왜 그랬냐면 여태까지 추이를 이렇게 보잖아요. 항상 1세대에서 2세대 바뀔 때 얘하고 같이 나오고 다음에는 얘만 나왔어요. 2세대, 3세대 할 때는 그때는 같이 나오고 그 다음엔 얘만 나왔어요. 작년 똑같아요. 그 전에 같이 나왔어요. 3세대하고 4세대하고 비교하는 게 나왔어요. 그러면 다음에는 4세대만 나온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4세대만 3세대 모르시면 4세대만 공부하고 가세요. 했는데 4세대만 나왔잖아요. 봐봐요. 얘만 나왔지. 그리고 본인 부담 상한제. 저만 얘기했을까요, 그거? 그 올해는 뭐 나올 것 같아요? 나중에 얘기할게요. 원래는 나중에 그때 가서 말씀드리는데 나올 게 뻔해요. 계속 반복돼서 돌아가서 나오니까 얘네들. 중요한 게 10개잖아요. 계속 3, 4개가 나오다 보면 남는 거 있잖아요. 그게 나오는 거예요. 올해도 마찬가지예요. 4세대만 하시고 그렇다고 4세대만 강의하지 않아요. 3세대도 얘기하지만 나중에 공부 한번 하고 한 8대2로 여기에 집중해서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여기서 논점은 그때 가서 말씀드리고 그리고 요 조그만 거 간병 재산보험이 질병상의 간병이잖아요. 하나, 둘, 3개잖아요. 그럼 간병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버렸어요. 하지 말라 그랬어요. 시험 문제 안 나와. 10년 동안 한 번도 안 나왔어. 그러다 뭐 우리 이제 장애가 동사무소장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약간 변했어요. 변하는 해에 한 번 나왔었어요. 그때 장기 뭐 요양병을 해 요양법 해가지고 좀 나왔는데 솔직히 이거는 버리고 싶은데 요새 이슈가 되는 게 뭐냐? 간병비 보험 있죠. 간병비 보험. 그게 많이 팔려요. 간병비. 난리 났어요. 왜 많이 팔리냐? 입원하면 간병비를 줘요, 그냥. 신청만 하면. 손해가 되게 클 것 같아요, 나 오늘 이거. 조만간 없어질 것 같아요. 보험회사에서. 손해가 너무 크죠? 교통사고로 입원을 하든, 넘어져서 입원하든, 무조건 간병비 쓸게요 하면은, 간병비가 나와요. 하여간 그래서 이슈가 돼가지고 요거는 내년에 이제 시험 보기 전에 이제 모의고사 정도 됐을 때 그때 되면 이제 추이를 알아요. 이게 없어졌나 계속 잘 나가나. 잘 나가면 이것도 그거에 대해서 약간 다뤄야 되고 지금은 이렇게 우리는 재산보험은 질병 상해 2개뿐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공부하시면 돼요. 쉽게 공부하시면 돼요.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요거 오늘도 할 걸 뭐냐면은 요거 하나하나 터치하고 다 들어갈 거예요. 이것도 나올 수도 있고 이것도 나올 수도 있어요. 개념을 아시라는 거예요. 개념. 그리고 특히 1차 공부 안 하고 2차 공부 먼저 하시는 분 있잖아요. 그분을 위해서 조금만 얘기를 좀 디테일하게. 전에는 안 했어요. 이거. 그냥 객체는 자연이고 부존재하고 이거 가액하고 피보험 이익이 없다. 왜냐? 내 몸은 어떻게 돈으로 평가 못하니까 이렇게 넘어갔는데 올해는 디테일하게 이것뿐만 아니라 뒤에 가면 좀 디테일하게 응용해서 나오는 문제 나오면 풀 수 있게끔. 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재산보험이 뭐예요? 딱 물어봤을 때 재산보험 3? 보험이 3개래요. 어디 볼까? 질병상해 간병. 이렇게 해도 되는데 이건 좀 무식한 사람이고 우리처럼 공부한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제3보험, 제3세대 보험이다. 새로운 보험이다. 그래서 제3보험인데 제3보험 봤더니 상해 질병, 간병 3개가 있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3개가 있어. 하나, 둘, 셋. 제3보험이 아니고. 그래서 원래는 이제 제3보험이 왜 태어나냐 하면 저기부터 이제 원래 이제 영국에서 시작을 해서 쭉 가서 손해보험, 해상보험 시작해서 우리나라 왔겠죠. 그 앞에 건 이제 생략하고 일단 우리 우리 나라에 온 거예요. 이제 그래서 얘가 원래 손해보험이 원래 저기요. 원조잖아, 원조. 근데 이 손해보험과 생명보험의 차이가 뭐냐면 보험료 차이가 있어. 보험료. 무슨 보험료냐? 우리 이제 P라고 쓰거든, 보험료를. 우리 위험보험료. 실적으로 얘는 똑같아요. 위험보험료, 부가보험료 이렇게 쓸 거예요. 나눠지는 거죠. 이렇게 하면 손해보험에서는 이 보험료가 영업보험료, 우리는 상관없어요. 지금 뭐 영업보험, 순보험 그게 필요 없고 그냥 우리가 내는 보험료가 그냥 위험보험료하고 부가보험료만 해서 받아요. 어디서? 손해보험에서. 그리고 이 금액이 작아요. 그 기간도 짧아요. 손해보험은 그래요. 근데 생명보험의 보험료는 위험보험료, 부가보험료, 여기에 적립이나 우리 적금이라고 하고 적금, 적립이나 적금 보험료가 하면 돼요. 그러니까 보험료가 크죠. 그 기간도 10년, 뭐 100년, 얘 죽을 때까지 종신형 막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손해보험 보험료하고 생명보험 보험료하고 틀리잖아요. 얘가 월등히 컸잖아요. 전에는 지금은 안 그러지만 옛날에는 투자만 하면 이익이 많이 생긴 거예요. 영업이익이 많이 생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손해보험은 이렇게 발전을 하긴 했어요. 손해보험이 이렇게 하는데 생명보험은 늦게 들어온 놈이 이렇게 과정에서 이렇게 발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손해보험에서 딱 보기에는 내가 원조인데 뭐야, 배 아파요? 안 아파요? 배가 아프죠. 내가 원조인데. 정확히 말하면 생명보험이 먼저 들어왔어요. 우리나라. 1921년에 들어왔고 22년에 들어왔대요. 하여간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여간 내가 원조인데 얘는 잘 나가고 왜냐? 얘가 이 보험료 때문에 어디 투자만 하면 옛날에 막 펀드며 뭐 부동산이며 막 그랬잖아요.
투자만 하면 이제 이익이 이만큼 생기는 거야.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생명보험 회사는 계속 발전하고 얘는 그냥 고기요. 해봐야 뭐 1년, 6개월, 여행자 보험은 일주일, 애게 다 소멸서. 그러다 보니까 얘한테 그러는 거지. 야, 같이 먹고 살자. 네 거 같이 먹고 살자. 진단비 같이 먹고 살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노비를 한 거예요.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다 국가가 야, 그러지 말고 너랑 같이 먹고 살아. 그래서 너 거 주고 네 거 줘라. 그래서 얘한테 진단비나 암보험 같은 거 있잖아요. 암보험 누구 거예요? 손해보험 거 아니잖아요. 얘 건데 얘 줬어요. 얘 거는 실손 같은 거 얘한테 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뒤죽박죽. 그래서 하나는 안 준 거 있어요. 얘. 질병. 순수한 질병 걸려서 질병 상황 있잖아요. 그거는 안 준 거예요. 그거는 이 처음에는. 그러다 그거마저도 얘가 뺏어가요. 조건은 달라요. 시험에 맨날 나오는 거 그거. 80세 이상 뭐 적립이 크지 말고 그런 것들. 뭐 2억 이상 막 그런 거 있어요. 나중에 다 할 거예요. 그것까지 뺏어간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거는 원래는 얘 거였는데 얘도 팔어. 원래는 얘 거였는데 얘도 팔어. 그리고 보험을 봤더니 이게 얘야? 손해보험이야? 생명보험이야? 다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아닌 보험이다. 이것도 저것도 아닌 제3세 보험이다. 그래서 제3보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게. 그렇죠? 기초는 손해보험이 아니 생명보험이에요. 거기에 건물을 손해보험이 진 거니까 기초는 생명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생명보험 얘기가 많이 나와 얘가. 그래서 얘를 딱 봤더니 상해 질병, 간병, 3개의 보험이 있구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우리 1차 하신 분은 그랬잖아요. 그 얘를 어떻게 나눠요? 했을 때 재산보험이라는 것은 계약법에 있어요? 없어요? 상법에? 없죠. 없어요. 계약법에서는 손해보험, 임보험으로 구분을 해요. 임보험 안에 찾아봤더니 이게 있는 거죠. 상해보험, 질병보험이 있네. 생명보험하고 같이. 근데 업법에서는 명시를 딱 해놨어. 업법에서는 손해보험, 생명보험, 재산보험 딱 해놓은 거예요. 얘가. 그렇죠? 그래서 손해보험과 구별되는 거. 원래 손해보험 성격도 있고 생명보험 성격도 있잖아요. 근데 얘하고 구별되는 게 뭐냐. 보험사고 객체가 자연인이래요. 생명보험이죠. 이거는. 뭐냐면 우리는 뭐 손해보험이라 생각하면 손해보험은 저 건물에 내 집에 내 재산에 그죠? 재물 같은 거에 손해가 입었을 때 그걸 보상해 주는 게 손해보험이에요. 맞죠? 손해보험. 근데 생명보험은 나의 신체, 나의 생명, 그죠? 건강 상태 그런 거에 내가 진단비를 받거나 수술을 하거나 아니야 암에 걸렸어. 그랬을 때 보상해 주는 게 생명보험이잖아요. 그러니까 생명보험 성격이 있는 거예요. 그 보험사고의 객체는 자연인이 되는 거예요. 법인은요. 법인이 아파요? 죽긴 죽죠. 법인이 없어지면 죽은 거잖아요. 근데 얘는 이제 자연인이다. 지금 재산보험 하는 거예요. 피보험이익이 부존재한다. 이거는 뭐예요? 피보험이익이 뭐예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손해보험에서 말씀드리면 이 건물이 있으면 이 화재보험을 들 때 화재가 났을 때 오는 사람이 3명이 있어요. 이렇게 얘랑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얘가 아니고 이 건물이 불나면 손해가 입으면 손해보는 사람 3명 있는 거예요. 그 나머지들은 뭐 한다 그랬죠 이거? 뭐 하냐면은 웃고 있어요. 불구경 한장 얼마나 재밌어. 불구경, 쌍구경. 그래서 요 건물 자체를 보험의 목적이라고 부르고 보험의 목적. 그리고 이 보험의 목적, 건물과 이 사람들 간의 경제적인 이해관계를 피보험 이익이다. 그러니까 즉 얘가 슬픈 정도 그게 피보험 이익이라고 부르는데 얘가 얼마큼 슬퍼요? 왜냐? 보험금을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슬픈 정도 피보험 이익 경제적인 이해관계를 금전으로 평가한 게 보험 가액이라는 표현을 써요. 근데 사람을 자연인으로 보험의 목적으로 한다 그랬잖아요. 사람이 아프면 너 얼마짜리야? 사람이 죽어. 너 얼마 주면 죽을래? 이게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가능해요? 안 해요? 안 한다는 거예요. 그게. 생명보험에서. 즉 재산보험에서는. 재산보험에는 사람한테 이 사람이 다치거나 질병 걸리거나 간병비가 필요하면 보험금 주는 그런 보험인데 보험의 목적이 뭐예요? 사람. 이 사람을 금전으로 평가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부존재. 그럼 피보험 이익을 금전으로 평가한 게 보험 가액인데 그러면 가액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피보험 이익이 없는데 가액이 없다. 보상 한도가 있어. 근데 보상 한도 같은 경우는 다 틀려요. 원래는 사람의 진단비, 후유장애 이런 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장애 말고 진단비 같은 경우 만약에 수술 같은 거 만약에 내가 뭐 병에 걸렸다. 진단비 1억, 진단비 1,000만 원, 수술비 얼마 딱딱 주면 되잖아요. 이게 정액보험이에요. 정액. 딱 정해져 있잖아요. 보험금이. 근데 후유장애 같은 경우는 네 후유장 걸리면 얼마 줄 거야? 그때 틀리죠. 내가 10%면은 1,000만 원, 20%면은 1,000만 원. 준정액. 그렇게. 부정액. 그러니까 정액이 아니다. 근데 장애 같은 거는 없는 거. 그럼 만약에 실손 같은 경우는 어때요? 실손은 모르잖아요. 나온 만큼 주니까. 그런 것들. 그러나 그런 게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규정을 준용한다. 준용이 뭐야? 그냥 따라 하겠다. 근데 준용한다고 했지 꼭 100% 일치하는 건 아니죠. 준용한다고 해서 너 준용한다며 왜 말 안 들어? 싫은데? 그럼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준용이라는 게. 100% 만족한다는 건 그냥 해라지. 권고사항이지 100% 만족하는 건 아니에요. 자, 이제 5페이지 보면은 잠깐 한 번 더 올라갔나? 자, 5페이지 보세요. 5페이지 보면은 임보험회가 중과실사고 담보 7번 있죠? 7번. 2번에 7번 보면 중과실 사고로 담보한다. 중과실? 원래 고의 중과실 줘요, 안 줘요? 손해보험에서 안 주죠. 손해보험에서는 고의 중과실 안 줘요. 근데 생명보험에서는 줘요. 근데 상해보험에서 줘요, 안 줘요? 준대네요. 그럼 생명보험 성격이 강하다는 거죠. 중과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이제 어차피 2차 공부하시면 자동차 보험 배우실 거예요. 거기에 자손이라는 게 있어요. 자손, 자상, 무보험 상해. 그런 것인데 걔네가 상해보험이에요. 지금 우리가 배우는 상해. 재산보험 상해. 그런 상해보험이기 때문에 중과실 준다, 안 준다? 준다는 거예요. 그게. 준다는 거예요. 첫 번째, 이제 계약자 나옵니다. 5페이지면 계약자, 수익자, 보험증권, 진단계약 해가지고 그렇게 뭐 계약자에 대해서 서술하셔 이런 건 안 나와요. 솔직히. 이제 약관에 있으니까 제가 올린 건데 일단 이제 계약자.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낼 사람. 그러면 계약 해지도 할 수 있는 사람. 계약자의 권리가 많죠. 제일 중요한 건 요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계약자 자체는 안 중요해요. 우리 이제 요거 계피수. 자, 우리가 할 건 이제 계약자하고 피보험자 다르다. 계약자하고 수익자 다르다. 타인을 위한 계약, 타인을 위한 계약. 일단 그러면 얘랑 틀린 거는 타인의 생명보험. 얘랑 틀린 게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이라 하는데 1차. 이게 뭐냐면 저희 시험 문제에서는 이렇게 나와요. 얘가 1, 2, 얘가 3 이렇게 했을 때 다수의 수익자 중 얘가 고의로 얘를 죽였을 때 보험사고를 냈을 때 어떻게 되냐는 거. 시험 문제 나왔거든 이런 거. 1차에서도 나왔고 우리도 나오고 또 나올 수 있고. 그래서 일단 첫 시간이니까 천천히 해요. 괜찮아요. 원래는 7페이지까지 끝내려고 했는데 안 되죠? 자, 계약자, 피보험자 있는데 일단 계약자 권리는 이거 있는데 저희 2차에 관련돼서는 계약자는 수익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됐죠? 그건 아시죠? 근데 만약에 첫 번째 얘가 없다고 할 때 원래 수익자 1이었는데 수익자 2로 바꾸고 싶어. 그러면 얘는 보험자한테 가가지고 나 수익자 2로 바꿀 거야.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얘가 1에서 2로 바꾸고 싶어. 맞아요. 지금 싶은데 가다가 말하기 전에 얘가 죽은 거예요. 보험사고가 난 거예요. 그럼 누구한테 간다? 보험자 2한테 간다? 1한테 간다? 1한테 보험자가
1억이라는 돈을 이렇게 준다. 됐죠? 개념 잘 알아야 돼, 이거. 헷갈리면 안 돼요. 두 번째. 우리 이제 요것도 나올 수 있고. 두 번째. 개피수가 많아요. 1도 있고, 2도 있고, 3도 있는 거야. 그 중에 한 명이 피보험자를 죽인 거야. 살해한 거야, 살해. 살해를 하면 저희는 상법에서는 우리 표준보험약관에서는 어떻게 하냐. 원래는 민법에서는 그러니까 듣기만 해. 민법은 헷갈리니까. 이 1억이란 돈이 없어져요. 뭐 조각사유에서 없어져요. 돈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해치면은 없어지는데 우리는 그런 게 아니고 얘 거만 고의를 저지른 살인을 한 얘 거만 없어지고 얘 거는 지급한다는 거예요. 됐죠? 이거 상당히 중요해요. 이게 또 이게 나올 수 있고 나왔었고 또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뭐냐면 그러면 1억이란 돈이 누구한테 가냐? 그건 얘하고 간다며. 근데 여기서 이제 상속하고 연결이 되겠죠. 단순히 이것만 얘한테 가요? 이거 10점 주기 그렇잖아요. 그러면 얘가 뭐 자식의 배우자가 있고 뭐 자식이 있다 했을 때 어떻게 하냐? 얘 3명 있어야 너무 복잡하니까 이렇게 2명이 있는데 얘는 없어지니까 상관없고 얘 거를 1억을 나눠주는데 배우자 얼마 이렇게까지 나와요. 이거 나와요. 나올 때 됐어요. 첫 시간부터 이제 저 강의는 그래요. 나온다면 나오는 거예요. 올해 아니면 내년. 연도수가 중요하지 나와요. 이거. 원래는 작년에 나왔어야 되는데 작년에 상속 나왔잖아요. 상속. 단순하게. 저는 여기까지 했는 단순하게 이렇게 나왔는데 올해 나오면 이렇게 나와요. 상속. 됐죠? 이렇게. 그래서 계약자 나오면 요 개념 한번 보시면 되고 두 번째 보험 수익자 나오죠. 보험 수익자 똑같아요. 수익자도 나오면 이 개념하고 똑같아요. 개피수 개념 똑같아요. 그 수익자가 어떻게 되냐. 하나만 더 해볼까 이거 그린 김에? 개피수가 있는데요. 얘가 죽었어요. 먼저 죽은 거야 그냥. 그러면 얘를 바꿀 수 있죠. 바꿀 수 있잖아요. 지정 변경할 수 있는 사람이 얘인데 얘를 바꾸기 전에 얘도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얘한테 확정이 되는 거예요. 얘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상속인이 확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죽으면 상속인한테 가는 거예요. 바꾸질 못하는 거고. 네. 근데 만약에 또 있어. 개피수가 있는데 수익자를 지정을 안 한 거야지. 지정을 안 하고 수익자를 지정하러 가는데 얘기하러 가는데 얘가 죽은 거야. 얘기를 못하고 지정을 못하고 간 거죠. 그러면 얘의 상속인이 확정이 되는 거예요. 개념. 원래 이제 1차 과목이었으면 제가 좀 자세히 하는데 우리는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됐다. 그냥 아까 개피수 있잖아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해서 죽었을 때 수익자 원한테 가는데 누구한테 상속이 어떻게 되냐. 그런 것만 보시면 돼요. 자, 진단계약, 진사계약, 진단계약 있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진단계약이잖아. 즉 검진 받아라. 건강검진 받아라 그거예요. 우리 보험을 들 때 손해보험은 그런 게 없는데 생명보험이나 우리 재산보험 보면은 보험을 하나 들어주세요 할 때 어디 갔다 오래요. 저쪽 병원 가서 검진 받고 오세요. 그래. 그래서 검진은 혈압도 재고 우리 이제 피도 뽑고 뭐 키도 재고 막 그래요. 담배 피세요. 술 막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좀 건강하다 그러면 우량차래요. 우량차에서 보험료가 싸게 해줘요. 그리고 좀 약하다. 체하체 해가지고 표준 하체 이렇게 표현해서 막 거절하고 막 그래. 그런 게 있는데 그랬을 때 검진하는 의사를 우리 진사 어디 갔어? 여기 진단계약이라고 그래요. 그냥 검진해서 결과가 좋으면 받아줄게. 그걸 진사계약, 진단계약 그렇게 하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 고지 의무하고 똑같아요. 이렇게 있을 때 요때 체결이 되는 거예요. 체결. 그럼 요 전에 하는 게 고지 의무라고 했죠. 나에 대해서 뭘 알려라. 보험사한테 알려라. 그걸 하는 게 고지 의무인데 이랬을 때 진단계약. 여기서 알린 게 내가 알린 거다. 막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 개념, 진단개혁이 뭐예요? 그러지 마시고 보험을 체결할 때 검진받고 하는 게 진단계약이다. 진사계약이랑 똑같하게. 그죠? 요거. 그래서 나중에 우리 고지의무 할 때 다시 이제 다룰게요. 세 번째 이제 피보험자 나옵니다. 피보험자. 보험을 드는 객체죠. 나. 내 몸에 내 건강. 나 사망했을 때. 그럴 때 그 대상이 되는 애를 피보험자다. 이렇게 말씀을 한다. 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상해. 자, 우리가 배우는 건 상해보험, 질병보험, 간병보험을 배우는데 그러면 상해가 뭐예요? 했을 때 이 상해가 뭐예요? 상해.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 사고로 신체 뭐 이렇게 해가지고 어디 갔어? 어디까지냐? 장기 신체에 입은 상해다. 입은 상해다. 뭐야 이게? 그러니까 결국 급격, 우연, 외래. 그러니까 급격성, 우연성, 외래성 세 개가 맞으면 상해를 본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지나가다 돌을 맞았어. 그러면 이게 상해다? 아니다? 상해죠. 왜요? 그냥이요. 그게 아니고 돌을 맞았네? 찾아봐야죠. 왜? 일단 우연한 거잖아요. 돌 날라오는데 고의로 받은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우연성 맞고. 급격성 빨리 왔냐? 급격성 빨리 왔냐? 이게 돌이 천천히 왔냐? 맞았는데 그 천천히 아픈 게 아니잖아요. 그죠? 급격하게 왔다. 그리고 외래성 밖에서 왔냐? 내 몸에서 질병처럼 몸에서 왔냐? 밖에서 온 거잖아 돌이. 그러니까 외래성 맞으니까 돌 맞은 건 상해다. 그렇죠? 고급지게 이렇게. 이거에 이제 저기가 많아요. 이제 여러분들 나중에 자격증 따고 선사일 현장에 가면 이런 게 많아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오래된 건데 뭐냐면은 이제 교회에 이제 저기를 한 거예요. 교회에 뭐라 그래야지? 아니 교회를 오픈한다고 하면 안 되잖아. 걔는 뭐라 그러는 거지? 그래서 하여간 하는데 그날 잔칫날에 떡을 다 돌린 거예요. 이분이 다 돌리고 목사님은 아니고 주방 이모님이었는데 다 돌리고 주방에 했던 떡이 있더래. 근데 그거를 먹다가 목에 딱 걸린 거예요. 그래서 콜록콜록 하다 이제 해가지고 병원에 가셨는데 이제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거를 보험사에서 면책을 한 거예요. 이거 상해 아니야. 상해 아니야. 목에 있는 거잖아. 안에 있는 거잖아. 밖에서 날라온 거 아니잖아. 그래서 상해 면책을 한 거예요. 두 번째 뭐냐면 이건 이제 판례인데 이 사람이 술을 많이 먹은 거예요. 이런 것도 많아요. 술을 많이 먹고 집에 갔는데 옆으로 잤으면 상관없는데 똑바로 누워 자다가 이 구토물이 올라온 거예요. 올라오다가 밖으로 흐르면 상관없는데 다시 이제 기도를 막은 거예요. 이것도 면책을 한 거야. 보험회사에서. 왜? 안에 있던 건데 밖에서 온 게 아니잖아. 안에 있는 거잖아. 안에 있는 게 막기 때문에 이거 어디 갔어? 외래? 이 외래성에 충족하지 못한다. 이거 뭐 주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보험회사에서. 그래서 우리가 출동해야 되잖아요. 출동해서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그러면 상해가 원래 외래성, 우연성, 급격성 맞으면 되잖아. 그렇지? 그러면 우연성은 필요 없잖아요. 다 증명이 됐고 우연한 거고 급격한 거 맞잖아요. 바로 팍 한 거. 그럼 외래성이 맞냐? 안 맞냐? 이거 같은 똑같아요. 떡 걸린 거나 이거나. 자, 이 내용물이 내가 질병이 있거나 천천히 내 몸에서 뭐가 바뀌어서 나온 게 아니고 밖에서 먹은 거잖아요. 먹은 게 상가? 위에 들어갔다 다시 나온 거잖아. 그죠? 그 외래성 인정해줘라. 그래서 다 받았어요. 이거 본 거. 그런 거. 그래서 이거 세 개만 맞추면 돼요. 우연성, 급격성, 외래성. 우연성, 급격성, 외래성. 그거만 맞추면 온다. 대신에 막 이런 것들, 의수, 의조, 의안, 신체 장부 이런 것들은 이거 자 이게 뭐냐면 이게 내 거야 안 내 거 할 때 내 거야 아니 할 때 우리 틀니하고 임플란트 내 거야 아니에요? 내 거잖아요. 부착이 되니까 틀니는 빠지잖아. 그러니까 내 게 아니라는 거. 그런 거 보면 돼요. 그렇게 외우지 말고 그냥. 다음으로 요거 중요한 사항 있잖아요. 이거는 할 얘기가 엄청 많은데 지금 안 하고 조금 할 거야. 왜냐? 계속 나와요. 설명 의무, 고지 의무, 통지 의무에 때 중요한 사항 나온다. 중요한 얘기를 해라. 중요한 얘기가 뭔데요? 몰라요.
그래서 조건은 있어. 이걸 알았으면은 계약을 안 했거나 똑같은 조건으로 안 했겠죠. 그건데 중요한 사항 정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판례가 나온 거예요. 이거 중요한 사항 아닌데요? 맞는데요? 항상 판사한테 가서 하는 건데. 이것도 시험에 나왔어요. 간단하게 중요한 사항 간단하게 진짜 간단하게 나왔는데 일단 중요한 사항은 우리 이제 고지 의무 보면은 야 너의 중요한 사항을 얘기해라 나와요. 그 통지 의무도 중요한 내용은 얘기해야 된다. 그게 나오는데 그럼 중요한 내용이 뭐예요? 이거래요.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의 청약을 거절하거나 또는 조건부로 승낙하는 등 승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 이거래요. 근데 애매하잖아요. 그쵸? 그래? 너무 저기 하지. 주관적이지 않아요, 그냥? 너무? 그럼 회사가, 이건 괜찮아. 그날의 분위기 있잖아요. 아, 이건 괜찮아. 근데 예민할 때가 있잖아요. 안 돼. 똑같은 거 해도. 그럼 상황에 따라 달라지겠죠, 이거. 좀, 그렇다. 그냥 이렇게 보시면 내가 중요한 사항이 뭐냐. 다음에 이제 평균 공시이율. 자, 요것도 중요해요. 영업이. 그러니까 저희가 되게 이제 한 게 얘는 뭐냐 그러면 회사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날, 토요일, 관공서 휴, 공휴일 요게 따르고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 제외. 그래서 맨날 시험 이거나 근로자의 날 5월 1일. 5월 1일. 맞죠? 5월 1일. 그날은 영업일이 아니래. 아니래.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우리 청구를 해요. 보험료 청구하면은 언제 줄 거예요? 3일 있다 줄게. 3일 있다. 그럼 만약에 1, 2, 3, 4, 5, 6, 7. 그러면 여기가 일요일이겠죠? 월, 화, 수, 목, 금, 토, 일이잖아요. 그러면 토요일하고 일요일 날은 알겠어. 얘랑은 일을 안 한다며. 그러면 우리가 그러니까 지금 처음에 얘기한 3일 있다 줄게 하면 요 날만 청구해요. 하나, 둘, 셋, 6일 날 줘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안 주면 이자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냥 3일, 10일 하면 무조건 싫어. 하나, 둘, 셋, 일요일, 공휴일 다 포함해서 그냥 다 쉬는 거예요. 만약에 요때 청구하면 하나, 둘, 셋, 3일 요때 주면 되고 요때 하나, 둘, 셋 요 날 줘야 되는 거예요. 요 날. 근데 만약에 이 영업이라는 거 뭐냐면 영업을 하는 날 하면 이것도 그러니까 지금 많이 싸우는 게 효일 불산입이 맞아요. 효일 민법에는 그렇거든요. 뭐냐면 요 날 청구를 하잖아. 그럼 요 날 빼고 하나 둘 셋 요 날까지 해. 효일. 근데 3영업일 하면 이것도 그래요. 그래서 옛날에는 문제가 많이 나왔어요. 옛날에는 이거에 대해서 이날 청구했어요. 언제 줘야 돼요? 그거 30일 영업이니까 30일 안에 줘야 되는 게 있어요. 뭐 소송하거나 외국에 사고 나고 막 협조 안 하고 그러면 30일 넘겨도 되고 요 안에 그런 게 있는데 일단 통상적으로 하면 우리 그냥 하나, 둘, 셋 4일. 그래서 아니요 여기까지 여러분 저는 제 의견이 필요 없잖아요. 일단 우리는 수험생이니까 다 따라가는 거. 따라가는 거. 남들이 이렇게 대부분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돼요. 몇 개 있어요 이런 것들. 나중엔 다 배울 건데 그때 이제 논점이 틀린 게 있어요. 1차 같은 경우는 답을 주잖아요. 개발에는 답이 떠요. 정답이. 그래서 그거 반문하세요 막 해가지고 행정소송 가고 막 그러는데 2차 같은 경우는 답을 안 줘요. 어떻게 정답인지 몰라요. 서로 잘났다고 싸워요. 그래서 대부분이 이거다 그러면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냥 저는 영업비 하면 하나, 둘, 셋, 4일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렇게. 그래요. 그래서 영업이랑 영업을 하는 날이네. 그럼 만약에 이날 금요일 날 청구를 한다. 그럼 언제 줘야 돼? 그냥 3일이면 하나, 둘, 셋, 8일 날 줘야 되는데 3영업일이면은 영업 안 하는 날 있잖아요. 빼는 거야. 그러면 하나가 아니고 요 하나가 아니고 하나, 둘, 셋, 10일 날 주면 되는 거예요. 되겠죠? 이렇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계속 이제 나중에 기출문제 보면서 할 텐데, 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제 평균 공시 이율에서 한 번 나왔어요. 오, 깜짝 놀랐어. 뭐가 나왔냐? 별것, 이게 나올 거예요? 뭐가 어려워? 요게 나왔어요. 가로놓기. 깜짝 놀랐지. 가로놓기. 이거. 그래서 평균 공시이율 해가지고 전체 보험회사가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이 계약 체결 시점의 이율, 그러니까 부활 청약 시 회사가 승낙할 때 계약자가 하여간 부활을 청약한 날 때까지 체결한 보험료에 요걸 더 준대요. 상품별로 계산해서 요걸 더 주겠다. 뭘 준다? 평균 공시이율에 플러스 1%를 더 준다. 요거. 이게 이제 몇 년 전에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쓱 나왔어요. 나온다 안 나온다? 이제 나오면 땡큐죠. 됐죠? 이렇게. 그래서 지금은 원래는 이거에 대해서 뭐 서술하시오 이런 걸 안 나와요. 이거 왜 강의를 지금 왜 했냐면 이걸로 해서 응용해서 나와요. 이 내용을 지금 알면 예를 들어 이런 것들 영업이랑 공시일 같은 거 아니면 상해 같은 거 뭐 A가 B 해가지고 뭐 돌을 맞았다 넘어졌다 자동차가 사갔다 보험금 납입 면부책을 얘기하시오. 뭐 이런 거 했을 때 우리 상해의 정의를 알면 이 사람 외래성, 우연성, 급격성 맞으니까 상해다. 이렇게 써야지 상해인데요. 왜요? 그냥요. 상해 같아요. 그거 이상하잖아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다음은 여기까지 하고 쉬죠. 사망보험까지 하죠. 그래도. 자, 사망보험금 간단하게 할게요. 그냥 사망보험은 사망했을 때 나오는 이제 보험금인데 그게 손해보험과 생명보험 좀 틀리대요. 그래서 보면 생명보험은 일반 사망 생명보험의 주계약에 담보하는 일반 사망보험금, 뭐 질병 재해 구분하지 않고 기간에 사망한 걸 담보한다. 아 그렇구나 하면 되고 재해사망 생명보험에서 특약에 의해 피보험자가 재해분류표에 해당되는 재해분류표는 뭐냐면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우리는 손해보험에서 그냥 세 개 지겹죠? 우연성, 급격성, 외래성 맞추면 돈을 주는 거예요. 상해보험 주는데 이 생명보험은 표가 있어요. 이렇게 표가. 그래서 A부터 Z까지 돼서 이 안에 A 뭐 00 해가지고 얘는 뭐다 이렇게 쭉 나와요. 뇌출혈 해서 I 뭐 S코드 영자 뭐 이런 게 나와요. 33.4 그러니까 허리 요추 염자 막 이런 게 있거든. 그런 게 해당되면은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사망이 됐을 때 주겠다. 그런 내용이고. 자, 손해보험에서는 주로 특약이 운영하고 이런 게 준다. 생명보험에 이런 게 이럴 때면 담보한다. 그러니까 한 번만 읽어보시고 넘어가시면 돼요. 요거 전에 한번 나왔었는데 그냥 알고만 계시면 돼요. 우리가 실무하다 알아야 돼. 창피하잖아요. 이것도 모르면. 그래서 사망진단서의 확인은 그냥 사망진단서 주세요. 그러면 언제 주냐면 얘가 의사가 살아있을 때 생존했을 때 다 보고 있을 때 죽었을 때 즉 뭐냐면 내가 진찰을 하다가 그때 죽으면 사망진단서를 발행하는 거예요. 즉 병원에서 죽었을 때. 근데 병원에 죽지 않고 객사하거나 집에서 죽을 수 있잖아요. 아니면 저런데 전쟁이나 우리 이제 지하철 옛날에 있잖아요. 대구 지하철 몇 년 10년 넘었나요 그게? 거기 죽었을 때 시신을 못 찾죠. 그런데 아니면 해일 같은 거 왔다 폭풍 왔다 쓸려서 갔다 막 이런 거 그럼 모르잖아요. 그랬을 때 자 사망한 걸 알아. 시체는 예를 들어 찾았는데 얘가 어떻게 죽었는지 모르잖아요. 그런 것들. 그래서 생존했을 때 사망했을 때 다 하는 게 사망진단서고 사체 검안서는 그냥 죽은 거 보고 죽었네요. 그게 사체 검안서고 실종 선언은 여기 갔는데 1년 있다가 1년 동안 연락이 안 되네. 지금 막 전쟁 나는데 많잖아요. 거기서 1년 동안 연락이 안 되면 죽은 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보면 일반 실종과 특별 실종이 있고 인정 사망이 있는데 그냥 일반 실종은 그냥 집 나간 거예요. 전에는 이것까지 다 했어요. 얘 집을 나갔는데 경찰에 신고하고 법원에 딱딱딱 받았다 이렇게 판결 어디부터 5년이냐 막 이런 것까지 했는데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냥 우리 생사가 5년 동안 몰랐을 때
항상 우리 모르면 이런 문제 나오면 판사가 땅땅땅 아니면 등기부 등록 있잖아요. 거기에 사망 딱 찍혔을 때부터 소멸시효라고, 소멸시효 뭔지 알죠? 스타트 하는지. 그때라고 보시면 돼요. 얘도 그냥 검안에서 최고 절차를 거쳐 실종선언을 한다. 공시하고 그냥 땅땅땅 했을 때. 그 특별실종도 뭐 1년 초과해서 뭐 싸움으로 가고 이제 전쟁터 막 이랬을 때 그쵸? 이렇게 전쟁, 추락, 항공기, 침몰 막 이런 것들 했을 때 특별실종이다. 이런 것들. 인정사망은 강공서, 수해, 화재 이런 것들, 지하철 이런 거. 얘는 가족에서 사망한, 그러니까 사망해서 딱딱딱 신고하잖아요. 그때 한다. 그냥 이렇게. 그래서 사망 같은 경우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망했을 때 대습 상속 할 거예요. 그러다가 사망했을 때 누구한테 줄 거야? 상속인 누구 거야? 너 얼마씩 줄 거야? 그런 것들. 그런 게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그냥 이거는 한 번 나왔었어요. 그냥 전체적으로 그래도 알아야 되니까. 사체검안서나 사망진단서나 병원 가서 죽었는데 사체검안서 주세요. 그럼 없어 보이잖아요. 사망진단서 주세요. 근데 만약에 집에서 죽었을 때 사체검안서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